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양시 청소년재단 한현 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젝트 동아리 유성의 한지호, 김진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유성이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지호 씨는 머릿속에 유성을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유성이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동요 하나가 떠오르는데 살짝 불러볼게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네, 이 동요는 작은 별이죠. 저희 유성은 말 그대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봉사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가 반짝하고 빛나는 학생들이 모여 자원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하나부터 10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회의하고 기획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봉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이 저희의 계획을 송두리째 앗아가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서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의 소통의 끈이 끊어졌었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희 유성은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유성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덕분에 챌린지를 아시나요? 네, 이것은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제스처로 이용해서 표현한 캠페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덕분에 챌린지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수많은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펼쳐나가기로 결심했죠. 지쳐있는 시민분들에게 특별한 응원과 위로를 전해드리고자 저희 유성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저희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자원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산타가 되어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달 전 마스크 대란 사태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때 마스크를 구하러 정말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 대란 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신 약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는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약사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가득 담은 마음 처방전과 비타민, 간식 등이 가득 담긴 마음약을 전해드렸습니다. 비록 저희의 작은 선물이었지만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고마워하시는 약사분들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되었던 서로 간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사분들에 이어 이번에는 다양한 시민분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전해드리고자 거리로 나섰는데요. 응원의 문구를 담은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개인의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한 경찰관님이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인터뷰에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였지만 모두 지치고 힘들더라도 다 같이 극복하자는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고생하는 아파트 경비원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나 뵈었던 경비원분은 우리의 친할아버지처럼 정말 연륜이 지긋하시고 인상이 좋으셔서 마음을 기댈 수 있을 만한 그런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저희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며 적극적인 극복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으셨을 소상공인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계셨던 여기 계신 푸드트럭 사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대뜸 혹시 괜찮으시면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추러스 만들어 드릴까요? 하시면서 직접 추러스를 만들어 주셨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맛있었던 추러스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뜻깊었던 점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만큼 힘들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진서 씨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네, 올해 2월에 특정 사이비 종교와 관련한 빅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머리띠를 쓰고 시민분들께 다가가니까 이제 특정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줄 알고 이제 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였어도 그런 상황이 왔다면 약간 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쵸.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아 힘들었지만 참 뜻깊은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서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러한 소통의 가치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다시금 소통을 원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소통의 시작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이러한 봉사와 같이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던 이런 작은 일들이 큰 울림으로써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눈빛 한 줄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움직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마 백석소재 고등학생과 그 아이들의 엄마로 구성된 백마 옹달샘 봉사단 신경숙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학종이나 자소서를 쓸 때 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던 봉사에 대한 씁쓸한 기억들 하나쯤 갖고 계신가요? 저에게는 낡았지만 절대 버릴 수 없는 수세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인데요. 중학교 때 급식 봉사가 봉사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고 학기 말이 되어 부랴부랴 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봉사센터를 들어가 봐도 어지간한 봉사는 모두 마감된 상태라 부모님과 함께 마을을 순회하는 봉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춘기 소년이 딱 봐도 튀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그것도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마을을 순회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봉사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채우기식 무의미해 보이는 봉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 봉사단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 집 근처 요양원을 찾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엄마들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렇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찾아 미리 준비한 음악에 맞춰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풍선 게임이나 콩주머니 모으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많이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껏 흥이 오르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그런 마음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어설픈 준비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즐겁게 놀아드렸을 뿐인데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렸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여름에는 딸아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책임님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만학도 대학생이라 같이 참여가 가능했거든요. 다니던 요양원을 찾아 저는 저렇게 거실에 모인 어르신들 앞에서 그리고 아이는 와상 환자가 계신 방으로 직접 찾아가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호랑이 형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식들을 생각하셨고 젊어지는 샘물이라는 그림책을 보면서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셨지만 그래서 표현은 서툴렀지만 한결같이 즐겁게 책을 읽고 보고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 옛 이야기 듣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봉사가 끝나기 하루 전 어르신 한 분이 수줍은 몸짓으로 제게 뭔가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모녀지간이었다는 사실은 모르셨겠죠? 정말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주신 것은 불편한 손으로 직접 짠 수세미 2장이었습니다. 보잘것없다며 건네주신 그 수세미를 받아들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수세미를 짜는 내내 그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제가 있었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울림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저 수세미는 저희 집 부엌에 있습니다. 낡았지만 절대 버릴 수 없는 수세미의 비밀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얼음컵이라 칭하시며 그거 하나 못 사주심을 매번 안타까워하시는 어른급 할머니도 계셨고요. 비록 말씀을 못하시지만 책 읽는 내내 환하게 웃어주시고 제 질문에 힘겹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시는 오케이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어른컵 할머니가 생각나고요.
OK 할아버지의 근황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생기부에 봉사라는 항목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 더불어 살기 위한 참다운 인성교육을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무색하게 봉사는 입시나 직장 취업 시 또 다른 짐으로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바꿀 수 없다면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봉사를 시작하게 된 의도는 절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봉사단을 꾸렸지만 아이에게만 맡겨서 꾸준한 봉사가 이루어질지, 그것이 학종이나 자소서 쓸 때 정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종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처음 제가 봉사를 시작할 때에는 봉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나눠줘야 되고 퍼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금쪽 같은 주말 2시간의 소중함과 돌아올 이익을 저울질하는 속물근성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봉사는 그런 거였습니다. 나에게는 별거 아닌 것을, 나는 힘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품으로써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뻐하는 상대의 모습을 통해 내가 부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나만의 달란트가 생겨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것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들과 봉사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저의 속물근성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몸짓이 누군가에는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을 찾아뵙지 못한 것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궁금한 마음에 가끔 시설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면 코로나라는 감염병보다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도 언제쯤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뵐 수 있을지 저에게 묻곤 하지만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봉사는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동정의 표시가 아닙니다. 서로 성장시키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호수에 발을 한번 담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온 몸과 마음이 행복에 젖어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나이 밝히는 걸 정말 싫어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이를 밝혀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윤찬수입니다. 그렇지만 60대 초반인지 후반인지는 말 안 할래요. 비밀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공식적인 노인 연령을 65세라고 했을 때 30년 이상을 노년으로 살아야 하는 막막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평소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제가 찾은 방법은 자원봉사입니다.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기에는 이만한 게 없다는 생각에 모든 노인 세대에게 강력히 권유하고 싶어서 이그나이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벌써 어느새 5년이 지났네요. 은퇴 후 무기력하게 시간만 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걷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바뀌었는데도 느릿느릿 힘겹게 길을 건너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저는 얼른 뛰어가서 할머니를 부축해서 함께 길을 건넜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저에게 고맙다 인사하시더니 다리를 끌면서 멀어져 가셨습니다. 걸어가는 할머님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자원봉사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길로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문의를 했고요.
그 안내에 따라서 저희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어르신들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께 한 달에 2번씩 따뜻한 집밥을 지어서 함께 식사하고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요. 이용원이나 미용실에도 못 갈 정도로 버거운 분들한테는 머리를 손질해 드리기도 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마스크를, 그다음 김치가 떨어졌다 싶을 때는 김치를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못하는 게 없다고요? 혼자 힘으로는 누구라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신이동 일꾼들인 솜씨 좋은 엄마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께 잡수는 거 챙겨드리는 것도 반가워하시지만 가장 좋아하시는 건 함께 왕수다 떠는 거더라고요. 서울에서 제2여고를 나오셨다는 멋진 꽃할매가 계시거든요. 그 할매는 평소에는 다리 아파, 허리 아파 맨날 힘들어 하시다가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명동의 코스모스 백화점과 종로 피막골에서 먹던 종로 빈대떡 이야기, 그리고 있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단성사 피카디리 극장에서 영화 보는 얘기를 하노라면 기운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얼굴에는 화색이,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납니다. 부산을 또 주름 잡았다는 베레모를 쓰고 다니는 꽃할배가 계세요. 그 꽃할배는 또 어떻고요? 남포동, 광복동 얘기하시면서 온갖 폼을 다 잡으십니다. 그 할배는 만날 때마다 우산을 하나씩 선물로 주시는데요. 버려진 우산들을 주워다가 본인 스스로 터득하셨다는 기술로 말끔히 수리한 거라는데 그 우산들이 또 기막히게 근사하답니다. 이렇게 할배할매들과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수다 떨고 우산 선물까지 받고 나면 내가 봉사를 하는 건지 봉사를 받는 건지 수시로 헷갈린다니까요. 지금 혹시 은퇴 후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스스로 봉사를 받을 나이인데 무슨 봉사를 하냐고 용기를 못 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처럼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어르신들과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면 매일 아침 집을 나서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될 거고요. 은퇴를 한 건지 직장을 옮긴 건지 구별을 못 하시게 될 겁니다. 제2의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라는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젊은 노년 세대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랍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자원봉사 꽤 매력 있답니다. 일단 한번 들어와 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미입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웃는 게 아주 예쁜 긍정적이고 해맑은 아이랍니다. 저에게는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던 사랑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깊은 눈망울을 가진 골드 리트리버였죠. 봉사자들이 오면 너무 좋아서 항상 먼저 다가가 애교를 부리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개 공장에서 평생 출산만 하다가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구해서 우리 보호소에 들어오게 된 친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10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사랑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다녀온다고 하더니 결국엔 돌아오지 못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사랑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가 다시 오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란 사실도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봉대 소속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에는 반려견 천만 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버려지는 아이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견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매년 수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을 다 감안해 본다면은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유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유기견을 돌보고 입양하고 키우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막상 버려지고 유기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2014년 11월 5일부터 유기견 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봉사활동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직장인들로 100명가량 구성된 모임입니다. 매주 천사들의 보금자리를 방문하여 견사를 청소하고 시설을 보수하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보금자리에는 약 200마리의 유기견과 약 20마리의 유기묘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토미가 말한 사랑이와 같은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호소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호소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구출되거나 구조되어 보호소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은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한쪽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한쪽 눈을 다치게 됐고 운 좋게 구조가 되어서 유기견 보호소에 오게 됐죠. 평생 한쪽 눈을 은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만났을 때 은혜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많았고 겁도 많아서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고 매주 보호소에 갈 때마다 은혜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눈을 맞추며 은혜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저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유기견 보호소가 있을까요? 어떤 곳은 사료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심지어는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방치되게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만으로는 이런 상황이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모두가 인식을 한다면 조금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동물들을 번식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좀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 젖도 안 뗀 아이들이 조그맣고 차가운 케이지 안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펫샵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이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번식장의 숫자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저희의 활동을 SNS를 통해 공유하여 유기견들의 삶을 알리고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정성을 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반려견은 더 이상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자 동반자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변화와 희망을 준 봉사 이야기를 나눌 박윤빈, 박종현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해본 경험은 있지만 오늘도 역시 떨립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신다면 긴장감이 덜할 것 같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우리 가족처럼 함께하는 봉사자가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따봉이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 봉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봉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힘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현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네요. 남을 즐겁게 하며 나도 즐거운 일, 결국 우리 모두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처음 봉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부모님과 누나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학교 깨끗이 하는 봉사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된 봉사를 알아볼까요? 아빠는 가축 전염병 소독하기, 바쁜 농사일 돕기, 국내 아이 후원하기.
엄마는 털수세미 뜨기, 아프리카 미술가 모자 뜨기, 행사 사진 촬영하기, 무단투기 지역 줄이기 등을 하셨지요. 부모님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어땠나요? 나도 따라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엄마는 발목이 다쳐서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였지요? 동네 쓰레기 줍기, 불법 광고물 제거, 생명의 비누 만들기, 독도 필통 만들기, 놀이터 전통놀이 그리기, 우리 학교 계단 벽화 그리기, 희망편지 쓰기, 아름다운 가게 기부하기, 한기범 희망 나눔 기부도 행사도 했지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니 어땠나요? 동네 떡집에서 사랑의 떡 만들기 참여로 동네 봉사에 관심이 생기고 봉사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비누를 만들고 난 후는 어땠나요? 캄보디아 아이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만든 비누였지요. 정성 들여 만든 이쁜 비누를 내가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내라고 하셔서 참 아쉬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봉사한 일도 있었지요? 학교에만 있었던 전통놀이를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렸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이랑 놀이를 생각하니 더 즐거웠습니다. 우리 학교 계단 벽화 그리기 어땠나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학교 계단 벽화를 내가 직접 칠했다니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악기 노래 실력을 보여주는 기회도 있었지요? 요양원 가족공연 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였습니다. 요양원은 외할아버지가 계셔서 가본 일이 있어 낯설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박수 쳐주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나의 장기를 선보이며 다른 가족의 연주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시간만 허락하면 이 자리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네요. 나 믿고 지갑 한번 열어줘라. 요즘에 비타에 이 좋다더라. 작년에 시작한 요양원 가족공연 봉사는 무서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공연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본 친구 가족들도 2020년 봉사를 신청해둔 상태였지만 아직 함께하진 못했습니다. 준비해서 약속 시간에 맞추어 다양한 요양원에 가는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봉사자가 꾸준히 만나서 2019년을 잘 보낸 일을 떠올려보니 뿌듯했습니다. 재미난 대화동 마을 특공대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대하동 53블럭에서는 무단투기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꽃 심기, 벽화 그리기, 쓰레기 바르게 버리는 방법, 편지 쓰기, 경로당 정화, 경로당 톱밥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하는 봉사이고 책임감 자부심이 생겨 너무 좋고 즐거웠습니다. 쓰레기는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활동하면서 느꼈습니다. 쓰레기 바르게 버리는 방법은 전 세계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봉사를 하고 싶나요?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조동구 효사랑 봉사단처럼 어르신 반찬 조리 봉사, 목소리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환경 개선을 봉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바르게 버리고 줄이기를 함께 실천합시다. 우리 동네처럼 깨끗한 환경을 만듭시다. 여러분 손에 미래와 환경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를 따라 봉사해보세요. 따봉!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시밀레의 부대표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그림은 어떤 뜻일까요? 인정어 인정, 우리 청소년들이 격하게 동의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많이 생소하시지요? 그동안 청소년들이 나누는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시밀레가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 시밀레는 먼저 연주한 부분과 같게 하라는 음악적 용어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봉사활동에 임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0년 현재 13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시밀레의 시작은 15년 전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인 노을학교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을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모여 후배 노을학교 청소년을 위해 학습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활동 영역을 넓혀서 환경정화, 문화유산 알리기, 각종 지역 축제 참여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어를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 언어의 품격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7080 어르신들께 생소한 요즘 아이들의 소위 말하는 급식체라는 언어를 소개해주면서 퀴즈로 재미있게 풀어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셨던 심정이 조금 풀리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답례를 하고 싶다며 직접 쓰신 예쁘고 우아한 서예 글씨를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 보람에 절로 웃음이 나는 시민내 봉사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 고양시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를 위해 힘쓰시고 계신 선생님이나 공무원 같은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고양 히어로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고요. 청소년이 고향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고양시를 대표하는 꽃, 환경, 평화 등의 주제를 통해 제안하는 취미 큐레이터 활동 등 지역 특색을 잘 살린 참신한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 기후변화를 주제로 선정하고 1년간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후배 청소년 대상 체험 교육 등 이미 기획한 활동 대부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모두 당황했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선 임원진을 중심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대책 회의를 진행했고 온라인을 통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차근차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끝에 온라인 기후변화 캠페인을 기획하여 3월 한 달간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을 SNS를 활용하여 고양시 지역사회에 공유했습니다. 4월에는 동아리원이 각자 집에서 마스크를 제작하고 이를 노을학교 후배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기부하는 비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택배를 활용한 점과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각자의 집에서 활동한 점은 시민례로서는 처음 시도해본 일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원활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짐을 체감한 우리는 이 비대면 봉사활동을 계기로 5월 달에 조별 비대면 활동을 하기로 결정, 조별 봉사활동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물론 각자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 사례를 온라인상으로 활발하게 공유했습니다. 6월 저희는 A조, B조, C조로 나눠서 각자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A조는 환경 관련 독서를 읽고 그것에 대한 감상문을 썼고 B조는 청소년 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피프틴을 이용해서 후기를 또 보고서로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조는 환경 관련 그림 일기를 작성하여 온라인상으로 공유했습니다. 7월에는 이 같은 활동 사례와 결과를 직접 만나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에는 이제껏 해왔던 활동을 취합하여 웹진 제작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급격히 펴지며 소통에 문제가 생겨 예상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더욱 소통하고 단결해서 9월 달에는 결국 예정됐던 웹진 제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합과 협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당연시되던 일상생활의 평온을 깨트리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 이 암울한 현실에서 대안을 찾지 않으면 어떤 희망도 일굴 수 없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고 예정된 활동이 중단되고 계획이 수정됐지만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위기 상황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아 앞으로도 온라인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더욱 생생하고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례 활동 청소년들을 넘어 고양시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봉사자들에게까지 훌륭한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례의 첫 씨앗,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청소년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새롭게 새기는 실천에 힘쓰며 한층 발전하는 청소년 봉사 공동체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관심, 그리고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무영입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봉사를 위한 삶은 오직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35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을 하면서 나머지 여성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친한 친구들과 진지하게 상의도 해봤지만 정당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그 답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구인난을 통해서 많은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이력서 낸 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왜 선택이 되지 않았는가를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다시 A중학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 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접을 통과하고 난 후에 제가 수학 강사로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강사 지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실직이 됐고 그때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많은 정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재능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멘토, 협력 교사로서 수업 시간에 개인 지도, 점심 시간에 안전 지도,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을 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은 역발상 수업이라고 해서 무지 재밌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도 해가면서 서로 질문도 해가면서 진행하는 이런 수업이었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던 교장 선생님, 수학과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시기에 저도 A중학교에서 6년 동안의 생활을 접고 그리고 B중학교로 옮겨와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안전 지도, 점심시간에는 정문과 후문에서 근무를 했고 휴식 시간에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스크 쓰기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퇴직 후에 그냥 주저앉았더라면 무료한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하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함으로 저에게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고양시장 표창장,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영광되게 받았으며 봉사활동 5,000시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자봉상을 받았으며 명예전당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수자원봉사로 선택이 되어 제주도에 연수를 갔을 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정교육, 사회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진출을 앞둔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교육에 몸담았던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퇴직 후에 재능기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정운란입니다. 오래전 TV를 통해 나환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봉사라는 말이 저와는 상관없다고만 여기며 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봉사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1994년 고양 시민이 되면서 적십자 고양 원당 봉사 회장의 권유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 세월이 25년이 지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동안 봉사로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유난히 마음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은 일산에서 사셨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데다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목욕 봉사를 가는 날이면 현관에 나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면 엄마 왔어? 하면서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목욕을 시켜드리려고 욕조에 물을 받으면 엄마도 들어와 나랑 같이 목욕해 하시면서 아기가 엄마를 조르듯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옷을 벗고 목욕을 시켜드리곤 했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가끔씩 같이 목욕하던 아기 같던 그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 어르신의 목욕 봉사를 통해 내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시간을 내어 현장에서 봉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기부금을 내고 나눔을 실천해 주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저는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좋은 일 좀 하시죠 하고 권하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쓰고 남으면 기부를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간과 기부를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봉사를 해보지 않고는 자신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봉사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단순히 봉사란 남을 도와주는 것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내가 그분들을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시작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랑과 나눔의 활동으로 행복해지고 이 행복한 바이러스가 이웃에서 이웃으로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살면서 매우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을 만큼 큰 일을 겪었는데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봉사였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계속 하다 보니 중독이 되더군요.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는 저의 남편이 저에게 나한테나 봉사해라, 나한테나 봉사해 그러더군요. 남편의 이해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봉사를 멈추지 않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더욱더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남편도 고양시에서 열렸던 전국체전 그리고 경기도 체전 때 같이 일을 도우면서 봉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예쁘고 귀여운 우리 외손자, 외손녀 온 가족이 시간을 내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나 선뜻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고양 시민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한 가지씩 소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재능을 나눔으로 실천하다 보면 나와 이웃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고양시는 107만이 넘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활동들을 보면서 누구라도 봉사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봉사는 사랑이고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빛나고 값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고양시 전체로 퍼져나가 100만 고양 시민이 모두 봉사자이며 수혜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발 내디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봉사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